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흐름들 그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는 역시나 다음 주라는 점이죠. 관련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들 금요일장은 조금 아쉬울 수 있었지만 주간 단위로 보건대 그래도 흐름들 좋게 짚어졌다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을까를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품절주에 있어서의 관심이 요즘 뜨겁습니다. 일단 양지사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오름세 그렸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뭐 양지 다이어리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실 이 양지사 같은 경우는 10.43%가 실질적인 유통 물량이다라고 하는 품절주에 좀 기대를 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상승률 굉장히 높았고 이어서 모아텍도 거의 일주일간의 84%가량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인콘 또한 계속해서 특히나 어제 그리고 그저께 시세가 확장되면서 큰 도약을 보였고요. 박셀바이오 요즘 좀 흐름들이 보여지네요. 계속해서 요즘 고가놀이라고 많이들 이름하시던데요. 고점 부근에서 주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던 건 사실 모아데이터인데요. 모아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정지 중이어서 무상증자 효과의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모아데이터가 가장 큰 시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한 주 동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게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 그려졌지만 사실 한 주 동안 좀 보건데 결국엔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뭐 시장 반등에도 웃고 있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지금 구간에도 그렇게 뛰어난 상승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진단받고 싶으실 거고요. 대응하고 싶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도움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강민 위원께서 정말 주식 해결사로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적의 진단 내려주실 테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시간이 다 하는 한 여러분이 접수 주신 종목들 최대한 빠르게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 전화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임강민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방송이 끝난 직후에도 열어놓았습니다. 무료 방송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주제를 보니까 벌써 8월을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또 노려볼 것은 8월입니다. 한 방에 만루 홈런을 날려보자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 한방 승부는 어떤 것인지 잠시 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는 것까지 잠시 후에 다시 안내 도와드리면서 임강민 위원과 함께 머니왕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임강민 위원과 함께 이번 주 좀 정리를 내려보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는 과연 어떨지. 다음 주에는 위원님 사실 뭐 실적 발표, FOMC 좀 주시할 만한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관련해서 과연 또 어떤 변동을 보이게 될지 여부 주목이 되는데요. 자,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임강민 위원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주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투자 금액이 다 다르실 텐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투자 금액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들 알고 계십니까? 물론 투자자의 성향 자체가 공격적인 스타일이냐 보수적인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우리가 매매할 때 매매 방법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투자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신고가의 종목들 아니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막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1년도 가장 하루 동안 거래가 많았던 때가 얼마였냐?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코스피에서만 40조 원이 사고 팔고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요. 한 5조에서 6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 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장의 열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어쨌든 이 가운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최근에 1년 동안 주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시드를 늘려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가진 시드를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제가 시드 구간에 따라서 최적의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반기에 갔었을 때 주시장이 다시 상승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3천만 원 미만을 가지신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당일 주도주를 따라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같았으면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지난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7천억이 넘게 터지는 당일 주도주로 탄생을 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3천만 원 미만을 가지신 분들이 매매하시기에 가장 좋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네, 당일 분봉을 이렇게 깠었을 때 아침에 갭상승이 나와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매수를 해도 되죠. 자, 근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합니다. 손절하느냐 아니면은 더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실 텐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가장 최고의 타점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만약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어쨌든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의 투자자들은 매우 매매가 쉽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구간대에서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일당으로 100만 원씩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투자자, 또 2억 투자자, 또 3억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저는 첫 번째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일매일 주도주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명확한 주도주가 나올 땐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최소한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10% 정도는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봐도 괜찮겠죠. 하지만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이 가까워지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주식에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현대로템은 지우고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최소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주식에 목돈을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잃어버렸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1억의 돈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주식으로 1억이 로스가 나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 1억을 현실적으로 모으는 데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죠. 주식시장 열리면 하루에 10%, 20% 또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매일 나오는데 나는 못 잡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것은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내일 꼭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분의 1의 확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드가 커질수록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1억을 날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또 모을 겁니까? 그렇죠. 직장 다니면서 1억을 모으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소 50% 정도는 정말 좋은 기업에 씨를 뿌려놔야 됩니다. 또한 2억이 초과되게 되면 최소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한 두세 종목에 좋은 종목에 넣어두시고 5천만 원을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한 1,000만 원씩 분배해서 간식 종목들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5천만 원 자체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서 지금 같은 하락장이 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억이 초과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분들은 무엇보다 정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치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3천만 원, 5천만 원씩 됩니다. 주시장이 최근에 6월 달에는 엄청 빠졌지 않습니까? 3억이 주식에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 자고 일어났는데 대형차 한 대씩 막 날아갑니다. 일주일 지나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재료와 모멘텀이 너무 확실해서 앞으로 우상향이 그려지는 기업들 위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가 모든 것에 이제 좌우, 모든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한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7월 28일 FOMC 회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 회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강조를 하죠. 자, 우리나라로 그 회의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한 주는 주 초반에는 조금 관망세 지지부진했다가 주 후반 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얼어붙었다가 금요일날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구간대 7월달, 네,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면 다음 주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8월달과 연말까지 주시장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 만약 오른다, 그러면 그 오를 때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 섹터는 연말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떤 섹터가 오르게 될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방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무방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 여러분의 투자 운용 금액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중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시선 옮겨봐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를 보면은 위원님, 네. 제약바이오의 변동도 좀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종목군들에 있어서 기대되는 종목도 몇 가지가 보였어가지고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는 하락 추세에 있었죠. 근데 하락장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료제 종목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조코바 시오노기 제약사와 함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동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일동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 3만 원대부터 거의 6만 원, 6만 원까지 왔죠. 100%가 넘게 올랐는데, 자, 이 종목 목요일날 한가를 갔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이렇게 악재가 나올 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죠. 자,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특징이요. 다른 기업들이에요, 다. 모두 다른 기업인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은 날 한때 약속이라고 한 듯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일동제약이 어쨌든 지금 긴급 승인 이슈가 지연이 되면서 하한가를 가고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기업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의 분위기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우수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호재 나올 때 다 같이 호재가 나와요. 근데 악재가 나올 때 같은 날 1시에 다른 종목인데 동시에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일동제약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동홀딩스라고 하는 기업도 네,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기업도 장대 음봉 이렇게 나왔었죠. 금요일 날 다행히도 반등이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자, 또한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기업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떨어지는 날 같이 떨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한국BNC가 최근에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자, 이 또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영역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10만 명대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다음 주까지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고 미국 시장도 만약에 다음 주 들어가서 다시 재반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뉴스가 그렇게 우리 귀에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또 자금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겠죠. 지금은 모든 것의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집중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한때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 또 가지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노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노시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은 여의도 클래스와 그리고 10시 반에 임과 함께라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런 구간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자, 2월 달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전환사채 그리고 3자 배정 이슈 그리고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한 6배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이죠. 자, 이 구간대에서 하루하루를 보시게 되면요. 등락이 매우 심했어요. 근데 공시가 나왔죠. 1대4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은 17,000원을 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무상증자 이슈가 터졌어요. 아침부터 17,000원을 넘겨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 무상증자 터지게 되면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자, 이 종목 8월 초까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공시도 나왔고 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방향도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 잘 정리를 특징주로서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해결 시간으로 함께 보시죠. 전화 문자 동시에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종목 진단 시간 제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네, 네,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위니어 웨이드요. 매수가 알려주시겠어요? 12,600원이요. 12,600원에 비중은 50%요. 오, 비중을 많이 좀 갖고 계시네요. 네, 자, 12,600원이시면 지금 딱 걸리는 날이 좀 있긴 해요. 일단 상장된 날 시간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6월 23일 목요일에 상장이 되면서 아예 50% 비중을 한 번에 태우신 걸까요? 네네. 아, 그러셨구나.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셨나 봅니다. 원래 상장하면 거의 올라가길래. 아, 신규 상장주를 믿었었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9,860원 지나고 있고 고민이 많이 깊어지신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를 대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도 왠지 임강빈 위원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전화 넘겨볼게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중에서 아주 홈런 날리는 기업들이 있죠. 자, 처음부터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상장하자마자 그냥 2배로 올라갔어요. 시청자님도 이런 것을 혹시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 사실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자, 동전이 있어요.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을까요? 반반? 시청자님, 앞면이 나왔을까요? 네. 뒷면이 나왔을까요? 앞면 반, 뒷면 반. 그렇죠. 신규 상장주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콤만 가는 종목들은 물론 이슈가 터지는 종목들이에요. 오토행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그 당시 현대차 쪽에서 이슈가 뭔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차 중고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슈랑 엮이면서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해당 부분과 좀 지분관계로 엮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자, 위니아 에이드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부각받을 만한 이슈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종목이 신규 상장했었을 때 따상을 가고 점상가를 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무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은 그런 만한 게 없죠.
자, 공모가가 16,200원입니다. 상장하고 한 번도 공모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공모 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종목은 손실이라는 것이죠. 이 구간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기분이 불쾌하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가 대비 50%까지 주식이 떨어집니다. 또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공모가 이상으로 상장에 성공을 시켰다면 만약에 공모가 16,200원인데 아침부터 100% 시초가로 형성하고 따상을 가서 3만 원 부근대에서 거래가 됐다고 한다면 반토막이 나도 15,000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공모가에서 반토막이 나거나 상장 이후 보여줬었던 15,700원에서 반토막이 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선생님께서 잘못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상장주를 매매하실 때는요, 아무 종목이나 비중을 크게 두셔서 매매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 가격을 8,000원을 잡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반이라는 확률이 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손절 라인 8,000원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이 부분 꼭 잘 확인하셔서 다음부터 계속해서 노려보실 때마다 전략 잘 수립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네. 예. 첫 번째 전화는 신규 상장주 이야기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 잘 네네,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예,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그래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OCI 12만 5천 원의 비중 20%인데요. 12만 5천 원의 비중 20%요. 네. 네네. 네. OCI 하면은 또 우리 임강민 위원님이 되게 전문가시고. 네네.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럼요. 그러셨구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보고 있으셨다면은 아마 추가 전략도 아마 알고 계시긴 한데 한 번 더 확인해 받고 싶으셨구나. 좋습니다. 네네. OCI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임강빈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OCI 왜 사셨어요? OCI가 이제 글쎄요, 왜 샀는지, 그거까지는,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몇 네. 번을 기회를 한 3번 정도 놓친 것 같아요, 이번까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꼭 어떻게 지켜 앉아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뭐, 한 주도 팔지 말고, 네.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네. 그냥 기대를 부풀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정고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그 앞으로 한참 더 기다려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팔 거예요? 이제 좀 오르면 팔려고 그래요. 한 15만 원대까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얼마까지요? 15만 원. 15만 원. 네. 그러시구나. 일단 비중이 20%인데, 자, OCI라고 하는 기업은 태양광 기업이죠. 최근에 선생님 뉴스 보시면 기후변화랑 막 유럽에 산불 난 것들 이런 것들 뉴스로 보도되는 거 보셨습니까? 네네, 보고 맞죠? 있습니다. 최근에 막 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바이든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 이 기후변화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집단 자살을 할 것이냐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광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왜 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탄소 배출 때문이죠.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고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이상 기후들이 막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석 자원을 쓰지 않고 태양광 또는 풍력과 같은 100%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원을 인류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전 세계의 방향성이에요.
전 세계의 방향성입니다. 이것보다 큰 재료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기대감과 재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재료가 크냐에 따라서 주식은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모든 주식은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클수록 주식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더 사십시오. 아니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겨우 그거 뭐 10% 20% 주식 수익 내려고 주식 하시는 거 조금은 아쉽습니다. 오시아 가지고 그렇게 10% 20% 가지고 변동성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꿈 크게 가지시고 목표가 더 높게 잡으시고 저는 여기서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작년에도 네. 16만 5천 원인가? 그렇게 정보점 찍고 또 내려오더니 자, 또 15만 선생님, 얼마 찍고 주식을- 내려오고 계속 그런 자, 식으로 보세요.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파세요. 네. 그럼 파세요. 본전 오면 파시고 주식시장이 1년간 하락장이었어요. 이 종목은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점을 넓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럼 목표가가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전략 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대세 흐름이다. 이 부분 조금 유념하시면서 좀 길게 보자라는 관점이시네요. 시청자님, 끝까지 네네. 성투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함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문자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HMM을 좀 살펴볼까요? 3만 원 20%다라고 깔끔하게 전해주셨어요. 위원님, HMM이 사실 최근 들어서 좀 화제였다가 지금 좀 이야기가 들어갔나 해서 봤더니 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곤 있는데 그래도 2만 원 초반까지는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가가 3만 원이어서요. 어떻게 보실지요? 3만 원대 괜찮다라고 말씀을 오. 드리고 싶고요. 자, 중국이 코로나 봉쇄령을 내리고 나서 해운주들이 다시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22년도 들어서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다가 최근에 주식이 떨어진 이유가 중국 코로나 봉쇄 때문이죠. 코로나가 완벽하게 좀 잡힐 때까지는 해운주들 다시 이런 좀 등락을 반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들어가서 다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 구간대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죠. 금리 인상을 계속함에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상한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냥 계속 코로나 봉쇄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계속 입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다면 해운주들은 언제든 반등할 수 있고 이전의 저점인 2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HMM 또 대한해운 또 그 이외 페노션 같은 해운주들 모두 반등 가능합니다. 홀딩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조금 있다가 방향성을 틀었을 때 하시고요. 35,000원쯤 주가가 반등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지금 매수 구간, 물론 손실을 보고 있으시지만 나쁘지 않다. 35,000원 부근까지 좀 추가적인 방향성까지 기대해 보면서 대응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잠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임광민 위원의 종목군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위원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휴마시스를 언급해 주셨어요.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한 5만을 넘는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7만도 넘어갔었고요, 위원님. 계속해서 흐름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러다 보니 좀 꺾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추세 오름세로 그렇죠. 깊게 갔었잖아요. 확진자가 제가 7만 명대, 그러니까 5만 명대가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16% 고점 부근까지 가게 되면 16% 올랐는데 수요일부터 꺾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요일 하락, 금요일 하락이죠. 자, 이 종목 또한 바이오 시황의 영향을 받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진단키트 쪽에서도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될 텐데 지금부터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겠네요. 다음 주 만약에 주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휴마시스, 또 수젠텍, 랩지노믹스 같은 기업들, 또 다른 진단키트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진단키트 품귀 현상과 관련된 뉴스들이 보도가 되기 때문이겠죠. 네. 또한 치료제 종목과 또 백신 종목들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주식시장이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확진자와 관련된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정부에서는 그닥 큰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율 방역에 방역 지침을 바꾸지 않고 자율 방역에 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구간대에서 이제 진단키트나 바이오 종목들이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손절을 할 것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 과거 휴마시스가 올라갔었을 때 보시게 되면 이 설 때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3월 달에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면서 10만 명이 막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주식이 못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을 비춰보았을 때 진단키트 주식들은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자, 지난 21년도부터 보시게 되면요. 진단키트는 한번 올라갈 때 100%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 올라갔던 거 거의 다 떨어지고요. 또 올라갈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또 다 떨어집니다. 자, 이번 설에도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이 나는데 해당 패턴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진단키트 주식들을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게 된다면 몇 달 동안 고생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종목 올라갈 때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황에 따라서 시나리오 두 가지 여러분들 세우셔서 바이오 종목들, 진단키트 종목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엔 다음 주 확실히 변곡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유념하고 대응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강빈 위원과 함께 소통 나눠보셔도 좋겠네요. 자, 휴마시스 점검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새로운 포착 종목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변곡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면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시장에 방향성을 좌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예. 여러분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전기차 만드는 기업이죠. 그쵸? 또한 사업을 세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회사로 솔라시티,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항공 산업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통해서 스타링크, 인터넷 망까지 사업을 총 크게 4가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이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박스권을 그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650달러에서 750달러. 자, 근데 이 구간을 호실적을 통해서 넘겨놨죠. 자,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구간 때 실적이 매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자, 여기서 테슬라 관련된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산업홀딩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가 왜 테슬라 관련주냐? 일단 전기차의 특징이 있어요. 전기차는 엔진과 미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관리를 매우 잘해야 돼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 배터리를 통해서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비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그리고 배터리 효율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공조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산업 그것을 만들고 있죠. 이 우리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해당 부분을 만들고 있고 우리산업홀딩스는 그와 관련된 지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갔었을 때 테슬라 관련주로서 우리산업홀딩스가 매번 주식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크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큰 시세가 나고 나서요. 22년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크게 떨어졌다가 아주 오랜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매우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800도 싸고요.
$1,000여도 쌉니다. 이 주식을 하실 때 보면요. 참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한 달, 두 달의 시세를 가지고 주식 시세를 논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작년에 1% 수익은 내셨습니까? 1년 동안 주시장에서 1%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매우 드뭅니다. 왜냐? 일일비하기 때문이요. 사라고 할 때, 매우 저점일 때 주시장에서 매력을 보일 때는 보고 있다가 쭉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사고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지가 않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말이죠. 이럴 때 현명하신 분들은 매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과 반대로 매매했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년 동안 주식에 썼을 때 1%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허다한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한 달, 두 달 주시장의 그런 변동성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크게 보십시오. 지금보다 중요한 건 3개월 후 계좌고 6개월 후에 계좌입니다. 그때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고물가가 왔습니다. 자동차 기업, 태양광 기업 주목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연말까지 큰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멀리 보면서 시장 바라보는 그 자세도 체크해 주셨고, 더불어서 새로운 종목 우리산업홀딩스 체크해 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또 펼쳐지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잘 정리를 해 보시죠. 자, 더불어서 이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우리산업홀딩스도 우리산업홀딩스인데 8월에 말루 홈런 이야기 또 나눠주셔서 너무 궁금해요. 이 말로 홈런이 어떻게 나오느냐. 주자가 1루, 2루, 3루가 채워지고 한 번에 팡 터뜨려서 4점. 네, 아주 크게 점수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최근에 주식시장이요. 응축되고 있어요. 이 주자가 한 명씩 나가서 득점권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거를 쏠 것이냐? 어떤 종목으로 쏠 것이냐? 그 한 번이면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했었을 때 시장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때가 지금 많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힘이 폭발하게 되면 한 번에 터집니다. 잡으시는 분들은 8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12월 달까지 그 리듬을 이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21년도 7월 달, 8월 달부터 22년도 7월 달까지 1년간 주식시장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1년 조정 보이게 되면 주식은 다시 크게 오릅니다. 왜냐? 20년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시장이 이렇게 상승 구간대 들어가면서 21년도 여름까지 1년 동안 상승했죠. 1년 상승하고 1년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유럽이 지난주,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0.5%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최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주식을 사서 얻는 리스크보다 위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구간인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기회가 매우 넘치는 시장입니다. 무료 방통에서 제가 8월 달부터 연말까지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채로운 이야기 좀 다면적으로 챙겨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시작하는 무료 방송 놓치지 않고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임강민 위원의 사진 보입니다.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동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임강민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근데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련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 위주로 꼭꼭 담아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하니까요. 시황 이야기, 종목 이야기 다채롭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좋은정보위원께서 또 무료 방송 또한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 맞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 보니까 8월 계좌 복구 특집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특급 종목이네요. 계좌 복구 정말 필요하고 늘 원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특급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여를 해보시죠. 그러면 좋은정보위원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에 늘 가슴 설레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또 손실이 많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정말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해법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해법을 찾아보러 오늘도 좀 떠나보시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바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진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두려움 없이 한 주 스타트를 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펼쳐졌다라고는 그려집니다. 물론 금요일에 조금 그 이 상승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뭐 그 정도야 뭐 애교로서 바라본다면 다음 주가 사실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언급 전에 일단 이번 주 복귀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썸머 랠리가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참 저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왜냐면은 6월 말 7월 초에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밤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썸머 랠리가 온다. 그때는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드리는 대로 좀 시장이 이제 괜찮게 돌아서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주식 시장을 이해한다는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찬스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에요. 막연한 이상, 나의 로망 그렇게 해서 그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 그래가지고 그 타이틀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주봉상 양봉을 뽑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매크로한 그런 시황,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또 앵커님 말씀대로도 이제 이번 주 리뷰하고 다음 주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 것인지 그걸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저 화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크로한 시황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서 매일 유가 얘기 나오고 인플레 얘기 나왔죠. 우리는 거기에 세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인플레를 촉발한 게 바로 가장 근원 물가 바로 유가거든요. 유가 차트를 보실까요? 자, 유가 이 주봉입니다. 저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뭐 골드만삭스에서 200달러 간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속이지를 않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어느 게 때문에 속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달러가 고점이고 그 다음에 120달러 기껏해 130달러 간다. 근데 주봉인데요. 이 빨간색이 음선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일단 130달러가 고점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때 쏠림 현상 여론무리가 일어났죠?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고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황 전략이 맞은 거고요. 두 번째, 그거 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바로 우크라 러시아의 전쟁에서 미국의 이게 소매기 밀이거든요. 이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거 국내 차트니까 이렇게 쭉 빠졌죠? 자, 이런 것들이 장대 양손 좋아하지 마시라는 이해하시죠? 이런 것들이 고점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게 증시에 다다 증시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그 차트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리면 증시는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뭐냐면 금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것도 3.5까지 올랐다가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나왔죠. 0.75% 올랐죠. 그러면은 또 이번도 이제 다음 주에 27일 날 이게 발표가 될 텐데 저는 뭐 거의 지금까지 자이언트 스텝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0.75%까지 한번 올린 걸 가상했을 경우에 그때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만 좀 얘기하자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었죠. 이것도 꺾이는 흐름이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 침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럼 지금이 경기 침체가 맞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주가 흐름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 예. 혹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주가는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인다. 실적에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랜저 검증. 맞아, 그랜저 네, 검증. 그랜저 검증입니다. 그 용어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하고 2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을 보였을 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원래 이제 10년에 높여야 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더. 이럴 때 주가가 이제 경기 침체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인다. 나스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까 보셨죠? 2019년, 2020년 0에 가까우거나 또는 역전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거든. 지금도 똑같이 현상이 나고 있죠. 아, 참 신기하죠? 이 나스닥 지금 월봉입니다. 60개월 선을 터닝하고 있고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7월 달에 양선을 준비하자. 양봉 나올 것이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역시 매크로하게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이 좋던 나쁘던 1년에 두세 번은 꼭 기회가 옵니다. 지금이 3월달 반짝 좋았고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7월달부터는 그 바닥에서 제가 썸머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지난 한 주를 리뷰해 보게 되면 이게 좀 명확히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나스닥 오늘은 좀 차트부터 볼게요. 나스닥도 어느 정도 지금 보게 되면 신압으로 6월달 여기서부터 지금 12%나 올랐어요. 그때 상당히 공포스러웠죠. 아, 이거 주식을 해야 돼. 말어 그랬죠. 근데 신압으로 13% 올랐어요. 지금 어제 1.8% 조정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이따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과열권이에요. 예. 그리고 저점 대비 지수가 13% 오르면 당연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탈됐느냐? 아니에요. 나스닥 차트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선 3개 다음에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7월 달 약간 눌리면 윗수염을 남겨놓는 거예요. 윗수염을 남겨줘야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해놔야 다음 우리가 또 배를 채울 수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8월 달을 준비하고 3월 달에 반짝 좋았다지만 이제 7월, 7월 달, 8월 달. 왜냐면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FOMC하면 또 한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 모드를 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 가까운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5% 올랐죠? 네. 당연히 과열권에서 눌리는 흐름.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어땠습니까? 제가 양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달에 양선 나올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것도 양선 나오고 윗수염 좀 달아줬죠? 룸이 있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내기 좋은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코스닥이잖아요.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어요? 어제까지 11% 올랐어요. 그러니까 11% 올랐으니까 당연히 좀 눌림이에요. 그러면 이 눌림은 어디까지냐? 잘 보세요. 지난번 950포인트 저점에서,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렸죠. 대략 이번에 지금 보게 되면 저점 대비 또 한 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12%라서 눌림은 줄 거예요. 그러면 절반 정도 되돌림이면 볼린저 밴드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이번 잠깐 눌렀다가 다음에 가는 상승 파동이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거 어디냐? 830포인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코스닥에 또 한 번 기회가 될 것이다.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도 명확하나예요. 이것도 그때 우리가 가만 보세요. 1년에 두세 번 꼭 기회가 오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내렸을 때가 2020년 팬데믹 때예요. 이때 많이 올랐으니까 2021년은
조금씩 두 번 좋았죠.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이 내렸잖아요. 이때처럼 많이 내렸고 그러니까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 참 그 어렸을 때 여기서 매수 또는 견디십시오.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앞서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가 하고 또 이제 뭐냐면 썸머리를 진행 중인데 특히 개인 투자 입장에서 결국은 주식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수익. 네, 계좌 수익이죠. 그러면 계좌 수익 내려면 딱 명심 있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회비용.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까도 보셨죠? 나스닥이 10%, 13% 오르니까 눌림을 주고 코스닥도 역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좌 수익을 그때 하려면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종목에서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3주 전부터 에너지 관련주 그 논리를 가지고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 그만하자. 에너지를 그만하자 말씀드렸죠.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코로나 진단키트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주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많이 쏠리면서 군중 심리가 많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뭐 여론몰이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야? 자, 태양광에서 대장이 뭐였죠? 역시 OCI입니다. 네. 20% 빠졌습니다.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20% 일단 빠지면은 이때부터 마음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 종목 들고 있으면 이제나 저제나 기회병에서 이거 실패한 투자입니다. 맞죠? 그냥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이고 우리가 또 이 수익도 추구해야 되니까. 또 지난주에 말씀드릴 게 뭐죠? 수젠텍 고점 대 20% 빠졌네요. 바로 지금 일주일 전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진학기타가 많이 올라오고 코로나가 뭐 7만 뭐 넘어서 이제 10만, 20만 대 나오죠?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그랜저 검정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리면 이격적인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20%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뭐 일본 그런다 해서 이렇게 여기서 고점을 추계하신 분들은 하한가 맞고 낭패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점대 뭐 한 36% 빠졌는데 어제 작년에 40%까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쏠림 현상 같은 거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수익 매수를 했다면 크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너지 관련주. 정확히 찍어드렸어요. 에너지 관련주 이뿐만 아니라 CS 윈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코로나 진단키트도 제가 지난주에 경계하시라고 그랬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들어가는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저도 조금 잃은 거고 만약에 뒤늦게 가담하게 되면 그러니까 뒤늦게 내 패착을 두게 되면 크게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꽃놀이패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면에 여러분들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거 뭐 신규 상장되는 무조건 접근하는 거 아니야? 포장을 해서 나오죠. 기업 분석을 해보셨나요? 사실 제가 목요일날 무방했습니다. 목요일날 무방했을 때 두 종목이 장중 무방했는데 오늘 또 무방 기대주셔서 좋아요. 이게 어떠냐면 루닛이라고 있어요. 루닛. 예. AI 이게 진단하는 그 회사인데 예. 이게 원래 5만 원에서 5만 6천에 상장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4만 4천에서 4만 9천 원 공모가 10만 공모가 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에 상장됐냐?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죠. 어허. 그럼 뭐 반토막에서 상장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방할 때 목요일 날도 어떤 말씀 드리냐면 자, 이 기회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2만 7천 원까지 오면 그때 인기 안 좋았으니까 주워 담읍시다 라고 땡큐다. 했는데 그래 도저히 분차트를 볼까요?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가격까지 도저히 안 와. 그래서 분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3만 6천원에서 그래서 상한가 뽑았단 말이에요. 자, 에너지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 게 우리가 쏠리면서 해봐야 했죠. 그게 좋았을까요? 이 종목에서 내 계좌 수익 나는 게 좋았을까요? 저는 포인트를 항상 이걸로 봅니다. 그래서 루닛도 상한가 같고 또 HPSP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투자하는 회사인데 지금 일부 그 사모펀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게 바로 전공기 열칠에서 다 픽이거든요. 승률이 진주란 말이에요. 이것에서 53%가 올랐습니다. 세 번의 공략에서 53% 났다.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공략하면서 이제 시장 흐름 보면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공략했는지까지 쫙
조금 들어봤는데 위원님의 이런 관점대로 시장의 흐름을 잘 미리미리 읽으면서 대응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다음 주가 좀 궁금해요. 확실히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어요. 중요하죠. 네. 왜냐면 FOMC라는 것도 있고 뭐 계속 뉴스에서 근데 늘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참 편하게 방송하려면 네. 두고 봅시다. 지켜봅시다. 잘 대응합시다. 예. 참 편합니다. 묻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제가 외롭고 고독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저거 같이 반방송 위원도 내가 그때 7월 초부터 썸머 랠리 온다 얘기했더니 살짝 귓속말로 미끄럼 랠리 아니에요? 왜 이것은 다 모든 시장 참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수가 코스닥이 10%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사야 돼요. 그럼 뭐 막연하게 저점 사느냐? 아까 제가 논리를 다 설명드렸죠. 거시적인 거, 근시적인 거. 그럼 근시적으로 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저점들이 10% 올랐으니까 다음 주는 지수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늦게 가담하는 거, 꽃누리패는 항상 위험한 거고 남들이 안 볼 때 그렇게 매수하면 좋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유망 섹터냐? 역시 낙폭 성장주, 많이 내린 종목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성장에 대한 위원님의 그 바라봄의 관점은 계속 유지. 이제 낙폭과대 성장 위주로 좋은 시기를 만나서 타이밍에 맞춰서 잘 공략을 하는 것이 기회비용도 줄이고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확실히 이렇게 시황을 제대로 분석해 주시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예. 계속 이렇게 묻어가지 마시고 지켜봅시다 이렇게 묻어가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좀 예측 쭉 해주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종목군들 보면서 언급 나눠봐도 좋겠는데 위원님, 네. 반등이면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수가 빠지면 반등됐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등되면 또 어떤 종목이 잘 가는 건지에 대한 네. 그 명확성이 조금 얕아지다 보니까 약하죠. 또 어렵더라고요.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고민이 있고 네.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그게 뭐냐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떤 의사 결정력을 갖느냐. 맞아요. 판단력. 바로 그게 판단력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뭐 저 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그 4학년 때 배운 게 바로 의사 결정론이에요. 아, 의사결정론. 예. 저도 예. 배웠던 것 같아요. 경영학 하시잖아요. 협상하는 거 배우고 막.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디시전 메이킹 세오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재벌 총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희 회장께서 네. 반도체에서 등어리 식은땀 나면서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게 의사결정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예. 하이닉스 인수하면서 예. 이렇게 지금 SK를 키웠단 말이에요. 예. 통신에서 이제 한계가 좀 느끼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도 진출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만의 고독한 의사 결정에서 나오는 그게 결과물인 거란 말이에요. 고독한 의사결정력.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이미 지금 반도체 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크게 이익을 낼까요? 남들이 안 볼 때. 주식도 똑같습니다. 네. 간단해요. 예. 아까도 제가 대중심리, 군중심리, 여론몰이에서 좀 멀어지시라. 고독한 길을 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분들 똑같이 제공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해법이 간단합니다. 대중과 멀어지십시오. 아까 제가 봤어요. 여론몰이 그런 거 이미 오른 종목들 아무리 해봤자 그 꼰드리 패게 되기 쉽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요? 내용 있는 종목들. 시장에 회자가 안 됐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어요. 다만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뭐 장도 괜찮았지만 아까 이제 양봉도 나왔고 제가 양봉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적중해서 괜찮았고 네. 또 종목들도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한 종목들의 한번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덱스터입니다. 자, 일단 많이 내리면 본질 가치를 많이 내리면 가격 메리트가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세일할 때 사면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효용 가치가 높죠. 만족도가 높죠.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도 지금 TV 방송을 합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나와서 뭐 올라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얘기하면 아우, 나 저거 못 샀으니까 내가 팔불출 아냐?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얘기가 그동안 한동안 해제하다가 네. 이것도 아주 대박 난 종목인데 얘기가 안 나왔죠.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덱스터 같은 경우 독보적인 VFX 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세요. 상승 다음에 눌림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우리 화선 앵커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양양음 뭡니까? 5. 나봐요. 예. 이런 것들은 거의 수익 나요. 음선에서 해서 15%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았죠? 덱스터가 그렇고 또 하나 이제 K옥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상증자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익이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배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둔 신규 상장에서 쌓아둔 돈도 유보일도 많죠. 그러니까 무중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120% 올랐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음선이 5개 나오면 보통 개인 투자들은 끝난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죠. 아 이거 두더지 땅굴 파너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떨어지는 칼날에 손배이면 어떡하지?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자. 그때 사야 되는. 이게 보실래요? 자, 음선이 몇 개 나와요? 자, 6개, 5개 나옵니다. 이평선 지져봤죠? 우리 공부 많이 하셨죠? 이거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죠? 노란색은 과매도권이에요. 이때가 줍줍하는 구간이에요. 이럴 때 사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투자의 착신상이 뭐냐? 야, 우리 K옥션 120% 수익 났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정말 잘하는 전문가라고 그때부터 홀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예고해 드리거든요. 보시려면 이것도 역시 음선에서 강세 때 17% 났다. VI 발동해서 K옥션 이런 수익을 냈고요. 좀 남다르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상보가 있습니다. 상보 같은 것도 똑같죠. 루틴하죠. 자,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에서 거래량 감소가 나오면서 15% 정도나 급등이 나왔네요. 보통 이제 황금 100점 전략은 빠르면 당일, 보통 오전장에 수익 나는 또 많거든요. 그 다음에 늦어도 5일 동안에 수익 난다. 다 약속시켰죠. 15%짜리 상승했고, 상보. 그 다음에 또 하나 먼 게 뭐냐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 제가 아까 OCI를 말씀드렸지만, CS 베어링이 있습니다. CS 베어링이나 CS 윈드랑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CS 베어링은 자회사예요. 베어링 만드는 그런 회사 쉽게 해서. 근데 이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회자가 되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얼마나 추격 매수를 하셨나요? 50% 빠졌습니다. 근데 황금 100점 전략은 어때요? 이미 충분히 빠지고 과매도 구간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강세 잉태가 나왔을 때 이것도 이틀 만에 18% 3일 동안 이틀 동안이네. 여기서부터 18% 상승했습니다. 이 18%가 차트로 보면 화려하지 않죠. 보통 개인 투자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현혹당하고 끌려 들어가는 차트가 어디냐? 소위 말해서 미인 차트. 이럴 때 쫓아다닙니다. 이게 여기서는 뭐가 하면 많이 시장이 회자가 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보죠. 그러니까 저점에 잡는 게 역시 답이다라는 또 알 수 있겠고 또 하나 이거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음선 3개짜리 들어오는데 이것도 VI가 그래서 17%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코포스 코리아도 역시 그런 종목이고 이따 다시 한번 매수권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황백계 포착하면 황금 100점이 17% 상승했다. 또 하나 넥스트 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양선 다음에 음선, 윗선, 밑꼬리 패턴, 음봉 3개가 나오거든요. 이때 그 다음날 공략에서 17%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회비용을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진단 키트주 저점에 잡았다라면 이해되지만 고점에 서면 이런 수익들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따 제가 또 한 번 말씀 무방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나 그걸 오늘 내가 특집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자, 이때 보세요. 또 한 번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양, 음양 패턴. 이게 완전 아까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죠. 이 도지가 뭐냐면 개미 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 허리에서 10의 균형을 이뤘을 때 그다음에 상승하는 거죠. 11% 상승했습니다. 그럼 11% 상승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14,100원에 매도가를 제시해서 정확히 매도를 또 잘해거든요. 11%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종목이 뭐냐면 이노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노시스는 난 노티스 그런 것처럼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에디슨 EV 아시죠? 예. 그래서 또 에디슨 뭐 이노인가? 이노로. 인노인가 봐. 맞아요. 이노. 그런데 어제 나그 치니까 안 나와. 근데 보니까 사명을 바꿨더라고. 이노시스. 사명 바꾸면서 그 현대 사료도 그렇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또 무중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1주당 4주였나요? 예? 주당 4주였나? 아, 1주당 4주.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도 어디서 이럴 때 잡는 게 아니고 위시엄 밑거리 패턴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종목을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시엄 밑거리 패턴, 양양음 그러면서 넘버 5, 넘버 3가 연달아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16% 상승하고 혹시 매수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거 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1대 4니까 아까 말씀드린 K옥션처럼 이런 것들이 좋은 수익을 좀 냈다. 그 다음에 하나 꼭 이런 재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좋았던 종목이 바로 저점 매수했다. 아주 IB 투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평선 밀집에서 굉장히 좀 루틴하죠. 양양음, 거래량 감소하면서 준 상한가까지 하면서 이날 살짝 잡혀서 이틀 만에 30% 정도 상승을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어떤 이슈 테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독하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양음 같이 외치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또 종목 공부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큰 수익을 봤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또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종목 심화 시간으로 떠나보시죠. 예, 우리는 수익을 찾아 떠나는 사냥꾼처럼 정말 명확한 목표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종목들 발굴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 거지? 어떤 시점에 그 좋은 시기를 잡는 것이지? 늘 우리 개인 투자자에 있어서의 숙제이자 늘 고민거리입니다.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되면서 여러 가지 큰 수익 냈던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예.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안 보고 내후년에도 안 보면 어떡해요. 근데 남들이 보기 직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 맥점 전략의 핵심 키워드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황금 맥점 전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거든요. 이것은 결국 개인 투자의 계좌 수익을 직결되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사실 저도 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전문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정말 제가 이거 황금 맥점 추적기, 황금 맥점 전략을 개발할 때 진짜 제 영혼이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요. 구체적으로 깡통 차가지고 저를 인생 역전을 시킨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의 특징이 뭐냐?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저점 매수해서 언제 수익이나. 획기적인 게 뭐냐면 저점을 잡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당일에서 늦어도 5일 내에 거의 승부가 나요.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거의 최근 확률적으로 보이다 80% 이상이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뭐냐면은 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아까 이번 주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한 종목들의 어떤 수익을 다 보셨죠. 이게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거의 다 수익이 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수익을 낚시하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그리고 이미 이슈화돼서 뉴스가 나와서 많이 오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추적하지 말자. 저도 옛날에 그런 매매를 해봤거든요. 이건 저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30년, 실전 매매 30년 노하우. 그래서 주식 3대 천왕에 등록시킨 이유도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결국 계좌 수익이 직결되는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 또 아시는 만큼 그것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내 계좌 수익이 직결된다. 또 한 번 강조드리면서 함께 공부할 시간 갖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조광 ILI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황금 100점 전략이 과연 어느 데에서 포착이 됐는지, 물론 무증도 있고 또 원전 관련도 있고 뭐 조선기자도 되긴 합니다만은 한번 여기서 나오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포착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포착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이 났거든요. 당일에서 보통 5%에서 20% 수익 나는 게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 특징이니까 이때는 그렇다 치고 계속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딱 재료 가서 뜬단 말이에요. 뜨면서 어떻게 됩니까? 뜨지만 여기서 저도 추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음선 1, 2, 3 도지 만들 때 여기에서 맨 저기서 때는 258%, 여기서만 포착돼서 가져가서도 지금 트리플 3연상이 나왔죠. 이것도 192%. GSE, 그 다음에 일동제약, 어깨 좀 안 좋았지만 정말 맨 저점에서 황금 100점 전략이 기가 막히게 포착해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아 메카닉스가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를 보시게 되면 참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야음량 패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이게 뭐죠? 첫 번째 포착된 게 내리면서 여기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뭐 어떤 이슈가 되고 하는 점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위험 구간이죠. 1, 2, 3. 이게 소위 말해서 30, 세계 천장을 만들었잖아요. 이럴 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편의상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노란색이 뭐냐면 과매도 구간이에요. 조금 더 좀 고도의 용어, 좀 유식한 얘기를 하면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주가는 하락하지만 이미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만 알아도 그 뉴스 추격하고 그러지 않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기법은 내가 무방에서 또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양음량 패턴을 만들면서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났고 이때도 또 한번 뭐 62% 그다음에 89%까지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역시 내용 있죠? 세아 메카닉스. 제가 시간상 내용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린 BNG가 있습니다. 세린 BNG도 어떤 거예요? 참 특이하죠. 진짜 외랍잡이 참 특이하죠. 여기서 장대 양선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상한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 나도 상한가 한번 잡아봐야지. 여기서 근근히 올라가서 상한가 조금 먹고 잘못 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이게 뭐 회의 갔다 오고 매매 잘못하시면 이때부터 많이 내리잖아요. 그 음선 3개일 때 강선일 때 이때 잡아요. 봐요. 이때 포착될 때 음선 3개. 하나, 둘, 셋. 4일 동안에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살짝 누르고 양양음에서 또 한 번 누르죠. 58%나 단기적으로 길게 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해가 되겠고 K옥션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 결정적으로 우리가 포착해서 약간 눌렀다가 크게 났다. 아까 보셨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청담 글로벌을 보시겠습니다. 자, 양양음 패턴. 양양음 패턴. 적산병 다음에 갭상승 배우고 역전된 망치의 음선. 이때부터 상한가 불과 이 거래일 동안 6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가온칩스는 우리가 이제 항상 저 변곡점 매매를 통해서 이제 진짜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여러분들 적당히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주식에서 계좌 수익 내려면 어떻게 했냐면 매도할 때 매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나 저제나 지금 내 계좌가 이렇게 반토막 나고 거의 반토막 나셨을 겁니다. 죽겠는데 그저 1년, 2년 끌고 갈 종목 그렇게 더블 날까요? 더블 날 때는 언제 했냐면 물론 날 수도 있겠지만 더블, 트리플이 났을 때는 언제 했냐면 2020년 팬데믹 때에 있어요. 주가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미 100%에서 120% 올랐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지금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복리의 마법 아시죠? 그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그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특히 여기서 한번 제가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음선이 5개짜리 이거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예요. 넘버 9이에요.
이때부터 음선 5개. 아, 이것도 전저점 깨너만 할 때 우리는 매수해서 VI 걸리면서 24% 올랐고 이때도 또 한 번 공략해서 몇 점 먹고 여기서부터 상한가 80% 올랐단 말이에요. 내용 있는 종목들 이렇게 저점에 잡아야 되고 마디마디체 공략 잘했죠?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TS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음선 3개짜리예요. 음선이 몇 개죠? 3개 나왔죠. 이렇게 음선 3개에서 그 다음에 쭉 한쪽 행보하다가 2, 3일 하다가 그때 또 시트에 나와서 단기간에 한 7거래일 만에 58%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응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구응원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프리사이즈 옷을 만들잖아요. 판매하잖아요. 우리 이하선님 그놈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공구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지분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여기서 처음에 황미끼 포착, 황금백점 포착한 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상승이라고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음선 다음에 딱 상승하면 눌리면서 이때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얼마가 올랐어요? 695%. 여기서 벌써 214%예요. 이 그림을 오늘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무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 맥점을 잡는 거 또 이런 가능성, 6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 특급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함께 공유하실 분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시면서 꼭 한번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4x4가 있습니다. 4x4가 요것도 역시 음선 3개 다음에 포착하니까 이렇게 59%다. 다 음선 공략, 저점 공략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지난 시간이거든요. AS 종목 퓨런티어예요. 퓨런티어도 쉽게 안 빠지죠. 왜? 그때 말씀드렸죠. 로봇하고 자율주행, 양수 겹장을 갖는 융합 테마다. 이것은 그때 제가 이것을 처음에 그러니까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36,000원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3만원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33,000원까지가 올라갔는데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면 한 33,000원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드릴게요. 네. 자, 퓨런티어까지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위원님, 그렇다면 새롭게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는 노려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엔터조에서 그 드라마 관련해서 급등한 게 뭐였죠? A-스토리. 예, 그거에 대해서 참 내용 종목. 그 다음에 코퍼스 코리아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격 전략하고 내용 이따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공개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가격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방송 통해서 얘기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8월 계좌 복구 관련해서 좀 특급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언급해 주실 거라고 했고, 더불어서 코퍼스 코리아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늘 조언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계좌 수익이에요. 계좌 콜리면 수익.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저는 막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주식은 놀리고 과학이에요.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계좌 많이 힘드시죠? 8월 그런 계좌 복구할 특급 종목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함께 공유하실 분은 무방에 꼭 오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조금 네. 꾸물꾸물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또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물까지 오늘 또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네모 버튼 깜빡이고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 여러분 뜨겁게 달렸습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보시고요. 좋은 정보 위원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